미국 국방부 청사 근처에서 대형 폭발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가짜 사진이 22일 소셜미디어를 중심으로 확산돼 주가가 일시적으로 하락하는 등 혼란이 빚어졌습니다. 성경적 투자 자문 회사인 인스파이어 인베스팅의 CEO 로버트 네즐리가 기독교인이 영혼을 중독시킬 포르노를 가진 넷플릭스에 투자해야 하는가? 라는 칼럼을 최근 미국 크리스천 포스트에 게재했습니다. 지난 13일 미국의 한 지역 교회가 아이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남성 동성애자가 여성의 의상을 입고 하는 공연 드래그쇼를 진행해 물의를 빚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며 급감했던 미국 내 한인 유학생 수가 지난해 상당폭 반등해 다시 6만 명 선을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러시아의 침공으로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에 국제의용군으로 참전했다가 실종된 한인 미 해병대 장교가 전사한 것으로 확인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 국방부 청사 근처에서 대형 폭발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가짜 사진이 22일 소셜미디어를 중심으로 확산돼 주가가 일시적으로 하락하는 등 혼란이 빚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사진은 생성형 AI, 즉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가짜 이미지라고 지적했습니다. AI를 활용한 가짜 정보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AI발 가짜 이미지가 시장에까지 영향을 끼친 첫 사례입니다. 중앙일보는 CNN 등 외신 보도를 인용해 이번 사태는 AI가 만든 가짜 뉴스와 이미지가 사회를 어떻게 뒤흔들 수 있는지 보여주는 극명한 사례라고 진단했습니다. 특히 이번 가짜뉴스를 퍼뜨린 계정들이 유료 절차를 통해 트위터의 파란 딱지 인증 마크를 받은 계정들로 드러나면서 AI발 가짜뉴스 진위를 판별하기가 어려워졌다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펜타곤 주변에서 폭발 사건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펜타곤 주변을 관할하는 알링턴 경찰과 소방 당국은 펜타곤 보호구역이나 그 근처에서 폭발이나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대중에게 위험은 없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경찰에 체포되는 장면과 프란치스코 교황이 명품 패딩을 입고 있는 모습을 담은 AI 생성 가짜 사진도 확산돼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특히 미국 내에선 내년 대선을 앞두고 AI가 만든 가짜 정보나 이미지가 선거에 영향을 끼쳐 민주주의를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적 투자 자문 회사인 인스파이어 인베스팅의 CEO 로버트 네즐리가 기독교인이 영혼을 중독시킬 포르노를 가진 넷플릭스에 투자해야 하는가라는 칼럼을 최근 미국 크리스천 포스트에 게재했습니다. 칼럼에서 로버트 네즐리는 내 마음이 세상이 하나님의 위대함을 보기를 갈망하는가 자주 질문한다며 함께 세상의 구주이신 하나님의 위대함을 선포한다 고 밝혔습니다. 그는 또 위대함은 항상 상대적인 용어로 측정된다. 하나님이 위대하시다는 것은 그분이 다른 것들보다 더 높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돈이 우리 삶에서 우월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 하나님과 유일하게 다투는 힘이라고 가르쳤다고 그는 지적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을 인용하며 우리가 돈에 대한 애착보다 하나님을 높이는 재정적인 결정을 내릴 때 하나님이 만몬보다 위대하다고 선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돈이 인류의 애착에 미치는 독특한 영향력 때문에 부유한 남녀가 다른 열정을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는 이야기는 우리에게 놀랍게 다가온다고 해석합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 선교지를 향해 떠나는 것도 인상 깊지만 자기 재산을 버리고 선교지에서 가난하게 사는 억만장자는 훨씬 더 큰 인상을 준다는 것입니다. 네즐리는 성경적으로 책임 있는 투자를 추구하라는 하나님의 소명에 순종하기 위해 은행에 저축한 2달치도 안 되는 돈을 가지고 보수가 좋은 직업의 안전과 안락함을 포기했던 자신의 이야기를 전하며 내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내 이야기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놀라운 은혜에 대한 간증이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구체적으로 당신이 낙태약으로 수익을 얻는 성과 좋고 수수료가 낮은 투자 펀드 대신에 성경적 가치를 지원하는 펀드에 투자를 결정한다면 이는 하나님이 더 위대하시고 저렴한 수수료보다 태아의 생명이 더 소중하다는 선언과도 같다 고 지적합니다. 또 수년간 대단한 성과를 냈지만 포르노라는 영혼의 독을 판다는 이유로 아마존이나 넷플릭스 주식을 팔기로 결정할 때 당신은 돈벌이보다 하나님이 더 크시고 거룩과 정결 그리고 건강한 결혼이 더 중요하다고 선언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신의 하나님은 얼마나 위대하신가?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지난 13일 미국의 한 지역 교회가 아이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남성 동성애자가 여성의 의상을 입고 하는 공연 드래그쇼를 진행해 물의를 빚었습니다. 이 소식을 전한 크리스천 포스트는 해당 쇼에는 이를 반대하는 시위대, 드래그 퍼포머, 털이상을 입은 성인 등이 뒤섞여 큰 혼란이 발생했다고 전했습니다. 친동성애 단체인 그레이슨 카운티 프라이드가 주최하는 프라이드 프롬 행사는 당초 5월 13일 댈러스에서 북쪽으로 약 65마일 떨어진 셔먼의 피칸 그로브 파크 웨스트에서 열릴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행사 직전 장소가 셔먼 제1연합 감리교회로 변경됐다고 합니다. 셔먼 제1연합 감리교회는 웹사이트를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로서의 의미와 목적을 구하고 UMC 교회에서 진정한 공동체를 추구하는 하나님의 불완전한 자녀들이라고 소개합니다. 행사를 주최한 그레이슨 카운티 프라이드는 작년 피칸 그로브 공원에서 유사한 모든 연령대 드래그 행사를 조직했으며 무알코올 바를 운영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텍사스에서는 이처럼 모든 연령을 대상으로 한 드래그 공연을 제한하는 법안이 지난달 상원에서 통과돼 주 하원위원회에서 계류 중입니다. 상원법안 12에 따르면 18세 미만의 모든 이들은 성적 지향 행사에 참여가 금지되며 관련 행사를 주최하는 사업체가 이를 위반할 경우 1만 달러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며 급감했던 미국 내 한인 유학생 수가 지난해 상당폭 반등해 다시 6만 명 선을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일보는 이 같은 소식을 전하며 여전히 팬데믹 이전에는 못 미치는 수준이지만 올 들어 코로나19 관련 비상사태가 모두 해제되면서 올 가을 학기부터 유학생들이 다시 돌아와 증가세를 보일지 주목된다고 논평했습니다. 연방국토안보부 산하 이민세관 단속국이 최근 발표한 2022년 학생 및 교환 방문자 관리 시스템 등록 외국인 유학생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학생 및 직업연수 비자를 통해 미국에 들어와 공부하고 있는 한국 국적 유학생 수는 62,61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2021년에 58,787명과 비교해 숫자로는 3,830명, 비율로는 6.5% 증가한 수치입니다. 세비스 통계에 따르면 미국 내 한인 유학생은 2019년 84,071명에서 코로나19 사태가 터진 2020년 68,217명으로 약 19% 급감했습니다. 이후 2021년 58,787명으로 감소세가 지속되다가 최근에 다시 6만 명대를 회복한 것입니다. 유학생이 늘지 않는 원인으로는 환율, 미국 내 물가 상승 등으로 인한 유학비용 급증, 좁아진 유학생 취업시장 등이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한국서 미국 대학 학위의 가치가 예전만큼 높지 않은 상황에서 코로나19 사태 동안 미국 유학을 포기했거나 이미 다른 경로를 택한 학생들도 적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한편 미국 내 유학생을 국적별로 비교하면 한국 국적은 중국과 인도에 이어 세 번째로 많습니다. 지난해 미국 내 전체 유학생은 136만 2,157명으로 전년에 123만 6,748명보다 약 10% 늘었습니다. 러시아의 침공으로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에 국제의용군으로 참전했다가 실종된 한인 미 해병대 장교가 전사한 것으로 확인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라디오 코리아 뉴스는 숨진 그레디 크루팟이 예비역 대위의 아내를 대신해 윌리엄 리 씨가 고펀드미에 올린 글에 따르면 2021년 9월 전역한 크루팟이 예비역 대위는 러시아의 침공을 받은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해 우크라이나로 갔다고 보도했습니다. 애초 병사 훈련이 목적이었으나 전쟁이 격렬하게 진행되면서 전투 경험이 있는 지휘관이 필요해 크루팟이 예비역 대위는 결국 군대를 이끌고 참전했으나 전투 중 사망했습니다. 앞서 워싱턴 포스트는 2022년 7월 크루팟이 예비역 대위가 같은 해 4월 26일 우크라이나 남부 지역에서 마지막으로 목격된 이후 실종돼 가족과 친구들이 그의 행방을 찾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의 사망은 1년 정도 뒤인 올해 4월 확인됐습니다. 고펀드미 글에 따르면 한국에서 태어나 미국으로 입양된 크루팟이 예비역 대위는 뉴욕 거주 중에 9.11 테러가 발생하자 해병대에 입대했습니다. 컴퓨터 프로그래머로 일했던 그는 해병대 보병 돌격대원으로 있다 정찰 저격병이 됐습니다. 이라크에도 3차례 파병됐으며 2007년에는 퍼프라트 훈장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는 부인, 딸과 함께 한국에서도 3년간 근무했습니다. 윌리엄 리 씨는 고펀드미 글에서 크루팟이 대위는 영감을 주며 이타적이었다면서 그는 항상 웃는 얼굴로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냈다고 말했습니다.
세상을 밝히는 크리스찬 소식입니다. 태국의 휴양도시 파타야에 태권도 붐이 일고 있습니다. 이를 주도한 인물은 다름 아닌 기독교 대한감리회 소속 소한실 선교사입니다. 한 손에는 태권도를, 다른 손엔 복음을 기치로 들고 이어온 그의 태권도 사역은 값진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2009년 태국에 파송된 소 선교사는 파타야에 정착했습니다. 이곳에서 선교 방안을 모색하던 그는 태권도라는 유용한 수단을 발견했습니다. 태권도는 태국에서도 인기가 많았습니다. 태권도 공인 6단이기도 한 그는 2011년부터 하나 한국 태권도라는 간판을 내걸고 태권도 사역에 본격 나섰습니다. 타깃은 파타야 지역 학생과 다국적 학생들이었습니다. 주변의 도움도 있었습니다. 파타야의 일부 시립 학교들이 도복 등을 지원했습니다. 다만 평탄한 길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초반에 소 선교사는 언어와 문화적 차이 등으로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10여 년이 훌쩍 지난 지금 태권도 사역의 열매는 기대 이상이라는 평가입니다. 파타야 시립 13개 학교에서 태권도가 정식 수업으로 채택됐고 매년 파타야 시장기 태권도 대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특히 소 선교사가 이끄는 태권도 팀에서 활동하는 학생들 가운데 30%가 교회로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불교 국가인 태국에서 이룬 대단한 성과입니다. 소 선교사는 태권도 선교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태권도라는 수단을 통해 신앙인을 키우고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세우게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합니다. 크리스천에게 뉴스는 기도 제목이 됩니다. 오늘의 뉴스를 통해 보는 기도 제목입니다.